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말 사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주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과 그리고 내년 새 출발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저희와 또 함께 하실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감 분위기부터 보자면 미국도 조금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 분위기가 좀 확실히 꺼져가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뉴욕 증시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금요일장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죠.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9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으로는 M7 빅테크주들 특히나 강한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의 방아쇠가 됐던 것은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이죠. 10년물 국채금리의 오름세였습니다. 이날도 장중에 4.631% 수준을 돌파를 하면서 5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죠. 2차 주요 지지선인 4.62%를 돌파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연말 결산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또 트럼프발 관세 우려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까지 작용을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서는 지금의 이 심상치 않은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그리고 그의 정책,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시장을 움직이게 될 핵심적인 변수로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1% 내렸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 거기다가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 이 딥시크의 AI 모델이 엔비디아의 H800 GPU로 훈련이 됐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H800 GPU는 미국 정부가 앞서 중국에 대해 수출 제재를 가했던 바로 그 제품이죠. 물론 이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H800을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정부가 추후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담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MS와 알파벳 등의 여타, 자체적인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동반으로 함께 내렸는데요. 이 딥시크의 AI 모델이 메타의 라마 그리고 오픈 AI의 GPT-4o보다도 그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주장이 함께 나온 영향입니다. 테슬라도 5% 이틀 연속 내림세를 그려갔습니다. 대선 이후에 주가가 지금 2달 동안 70% 넘는 상승 가도를 달려가고 있죠. 이 급등에 대한 부담감,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국 등의 주요 경쟁 국가 안에서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정리를 해보시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에는 10.6%의 오름세, 지난주에 새로운 모델 시스템을 출시한 이후에 5일 연속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 이날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런가 하면 실스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LAES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아주 핫하게 부상한 이후로 그 상승세만 2,100%에 달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국내외 MZ세대들 사이에서 핫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랬던 반면에 대장주인 아이온큐는 6% 가까운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 C3 AI, UI 패스 등의 종목들 일제히 내림세를 그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핫 테마들, 우주 개발, 그리고 차량 공유 등의 종목들도 내림세를 그렸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뉴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보틱스에 베팅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2025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최신 소형 컴퓨터 잭슨 똘을 출시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로봇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등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이 칩 시장에 아주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총 3가지 도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그리고 로봇을 위한 하드웨어까지. 자, 오늘 이 뉴스가 로봇 테마주들의 시세를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밸류체인은 잠시 후 희재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개장 전 그 밖에 챙기셔야 할 글로벌 경제 헤드라인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외신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93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지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CNBC의 헤드라인인데요.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원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전기 사용량이 75% 급증할 것이다. 그 이유는 AI로 인한 수요 때문이고요. 그리고 원전 산업 부흥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원전 테마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시세를 자극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고요. 내일과 1월 1일은 양일간 쉬어갑니다. 1월 1일은 미국 증시 역시도 하루 쉬어가고요. 목요일에는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금요일에는 제조업 경기 동향을 엿볼 수 있는 ISM 제조업 PMI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가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 분위기부터 어두웠었고요. 특히 오전장에 개장 중계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낙폭이 제한적이었었는데요. 12시 구간에 점점 더 낙폭을 키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구간의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4년 9개월 내 최고치까지 치솟은 모습 확인하면서 금융위기 당시의 원달러 환율이 수준까지 올라가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 역시 3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장 안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던 부분적인 밸류체인을 보시면요. 반도체 종목들의 선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부터 해서 사실 엔비디아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빅테크 종목들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지난 금요일에는 소부장단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에 이어서 테슬라까지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HBM 이 생산을 요청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HBM 발주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DI의 경우에는 14%의 급등을 이뤄냈고요. 테크윙,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기존부터 강했던 ISC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테마단 안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 목요일 미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우리 시장까지의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국 첨단 소재, KCS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오픈랜 관련 종목들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화 관련돼서 보안주들과 함께 자리매김하며 밸류체인을 확산시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같이 움직이면서 코이버, 솔리드 강세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바로 다음 달에 펼쳐질 CES 박람회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들도 둘러싸고 있는 재료들이, 좋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로봇 안에서는 사면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로봇은 뒤에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뉴스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마지막 단추는 잘 꿰겠지 했던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올해를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통해서 쭉 둘러보시죠. 올해 시가는 2645선으로 첫날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았던 출발과 함께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주도의 강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AI 하드웨어 중심의 강세, 또 전력기기 종목들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꽤나 강한 모습 속에 고점을 꾸준히 높여갔고요. 7월 11일자로 고점, 올해 고점인 2896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2900선, 그리고 3000선에 대한 기대까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 움직임 함께 포착이 되면서 이때부터 나스닥도 이 구간에는 살짝 꺾이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나스닥, 필두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매기가 다소 꺾이면서 게다가 엔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 속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블랙 먼데이를 딱 다음 달에 겪기도 했죠. 8월 5일에 저점은 장중 기준으로는 2,400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만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날 종가는 그래도 아랫꼬리가 달리며 2,441포인트 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의 산을 그리면서 하반기에 저점을 낮춰갔죠. 상반기와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달 초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올해 연저점이 12월 9일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360선 포인트로 거래 마치는 모습. 지난주에는 2,400선은 그래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연 올해의 시가와 종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난 금요일장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 YTD는 9%의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로 코스피는 오락가락하면서 지난해에는 2023년 18%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되돌린 올 한 해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2,700에서 3,000선까지 상단을 높이는 증권가들 하우스마다 제각기 뷰는 다르긴 한데 오늘의 종가가 내년에 대한 출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될지 움직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움직임을 예상하기에 앞서서 주말 사이의 변동성을 짚고 갑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0.17%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1,480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1,472원 선으로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고점 대비 아직까지 그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는 해야겠습니다. 다만 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 계속해서 움직임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37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지금 5월부터의 움직임이라서요.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는 기조를 읽어보시라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아직 직전 고점까지는 돌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지금 미국의 빅스 지수 21포인트, 빅스 지수보다도 더 높은 20.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자아낼 만한 이런 포인트들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여기서 대대행의 탄핵까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야의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뇌신들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혼란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신인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신용등급과 관련된 우려 섞인 뉴스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증시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대내 변수가 1,500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강세 움직임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 탄핵이 정말 현실화되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될 경우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긴 하지만 이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1,500원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조선,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집중적으로 조금 좁혀가는 업종 안에서는 종목 플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2025년 말에는 월 2만 장이 아니라 6만 장까지 기존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생산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HBM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기존보다 월 생산을 확대하게 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추정치로 봤을 때 한 9% 정도대의 점유율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높고 그다음이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센자이 CEO가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을 우리 20%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야심찬 목표를 전했습니다.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둘러싼 수요가 그만큼 강하구나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브로드컴, 테슬라 포함해서 M7 쪽에서 HBM 주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HBM 관련 종목들의 성과가 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2주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했고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아래쪽으로 보시면 디자인하우스, 유리기판 같은 주문형 반도체 밸류체인이 강할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더 강했다면 조금은 상반된 분위기로 밸류체인 안에서의 수급이 이동되고 있음을 감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의 움직임은 잠시 후 전략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성장 동력으로 엔비디아가 콕 점집은 로봇. 국내 밸류체인 쭉 보시죠. 이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협동 로봇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한 주 10% 올랐고요. 그리고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이제날 NM이 지난주 26% 급등세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상용화 기대감이 내년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좁혀가야 할지 움직임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브리핑 마무리 짓고 Q&A로 가보겠습니다.